경기부양책을 협상 중인 민주공화 양당의 지도부는 이번 주말까지 타결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연말까지 연방 실업수당 $600 지급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젊은 층 감염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A시의 하우스파티 금지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수차례 위반할 경우 단전, 단수는 물론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LA 한인타운 8가에서 발생했던 뺑소니 사망 사건의 용의자 몽타주가 공개됐습니다. 비교적 건장한 체격의 아시안 남성입니다. LA 카운티의 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또다시 4% 상승했습니다.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와 매물 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또 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주공화 양당의 경기부양 대책 협상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자들은 이번 주말까지는 부양안을 타결한다는 기본 방침에 합의했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경기부양안 협상을 타결하도록 하겠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우선 양측은 $1,200 2차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합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경기부양안이 최종 타결되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실업수당은 아직도 양측이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d so there's an urgency and a value that we have to address that is in the here and now. And so time is of the essence. The lives, the livelihood, and the life of our democracy. That is what we are having a discussion about, and I feel optimistic. 일부 정치권에서는 백악관이 결국 민주당의 $600 지급안에 최종 합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연방실업수당이 종료됐기 때문에 조속한 지급 재개를 위해 기존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협상이 이번 주까지 타결되면 빠르면 8월 중순부터는 $1,200 2차 현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73포인트 오른 27,200일에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한 때 11,0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주말까지 합의한다는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금요일 공개되는 노동부의 고용지표가 빅넘버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확산된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는 단 6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의 경우는 어제보다 더 많아진 2,347명이나 됐습니다. 젊은 층의 감염 비율이 3배나 넘게 올라간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김민호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LA 카운티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2,347명. 사망자는 하루 만에 11명이 더 증가한 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매우 완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국은 여전히 젊은 층의 확진과 입원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젊은 층의 확진자 비율이 60% 이상이나 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18살에서 29살 사이의 확진율은 4배 이상이나 급증했습니다. Our most recent data shows that people of the ages 18 to 49 comprise 60% of new cases, with 30 to 49-year-olds driving most of that. 특히 입원율은 4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80대 이상 고령층 입원 환자 수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고령층의 입원 환자 수는 4월 이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최근 젊은 층들이 주점과 집 등에서 개인적인 모임을 가지며 확산세를 높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행정명령 위반 신고도 한 주 평균 2,000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하우스 내에서 파티를 금지하는 LA시 조례 개정안. 앞으로는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단전 단수는 물론 하우스를 폐쇄시키는 조항까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베버리 크레스트에서 발생한 하우스 파티 총격 사건. 코로나 사태 와중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수백 명이 모여 파티를 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LA시가 파티하우스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합니다. 데이빌 류 LA시 의원은 오늘 파티하우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성방가와 소음 등이 적발될 경우 벌금뿐 아니라 전기와 수도까지 끊어버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수차례 계속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아예 폐쇄시키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에 대해서도 형사적인 처벌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o shut down these parties, like shutting off water and power, revoking permits, and pulling a certificate of occupancy.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8년 주택 간의 시끄러운 하우스 파티를 금지하는 파티하우스 조례안을 강화한 것입니다. 류 시의원은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의 하우스 파티는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Renting your home out to a massive party during this epidemic is unacceptable. I don't care what it takes, but these party house operators must shut down. 조례안은 시 검사실과 상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확진자와 접촉했던 LA 총영사관 직원은 다행히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총영사관 측은 일부 밀접 접촉 직원들은 재금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민원실은 금요일까지 계속 폐쇄됩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진 LA 총영사관 소속 민원실 직원. 이 직원이 지난 월요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보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해당 직원이 오늘 한 번 더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직원과 같이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도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직원의 음성 판정 결과에도 이번 금요일까지는 영사관 건물 폐쇄 조치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다른 직원들의 검사 결과를 모두 확인하고 혹시 모를 잠복 기간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소한 한국에 가더라도 2주는 기본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음성이라도 원칙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민원인들의 보건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LA 총영사관은 긴급 여건 업무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개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난 2월 LA 한인타운 8가에서 발생했던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자의 몽타주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짧은 스포츠형 머리 스타일의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LAPD가 공개한 뺑소니 용의자 모습입니다. 경찰은 지난 2월 22일 LA 한인타운 8가 웨스트 모어랜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 사건 용의자의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Described as a male, possibly of Asian descent. We do have the first suspect of the BMW. So if anyone has any tips or anyone has any information, please call West Traffic Detectives. 경찰은 이 용의자는 30대 아시안으로 추정했습니다. 용의자는 5피트 6에서 9인치 신장에 165에서 180파운드로 비교적 건장한 체격입니다. 뺑소니범은 사건 당시 2012년에서 16년형 흰색 BMW M5 세단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달아났습니다. The suspect stopped and was told to remain at scene by numerous witnesses. The suspect entered his vehicle and fled the location eastbound 8th Street in an unknown direction. 경찰은 뺑소니범 체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50,000의 보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사건 당시 한인 뺑소니 피해자 박 씨는 병원에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리버사이드 지역 애플 산불에 따른 긴급 대피령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산불 진화율도 30%까지 올라갔습니다. 보도에 김민우 기자입니다. 빠르게 확산되던 리버사이드 산불이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국은 3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보다 진화율이 15% 더 늘어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빠른 진화 작업을 위해 2,500여 명의 소방관들과 소방헬기 12대 등을 투입시켰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내려졌던 모든 강제 대피령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샌버나디노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는 강제 대피령이 여전히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 산불이 발생한 후부터 2,600여 가구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7,800명이 대피한 곳으로 소방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채의 주택이 전소됐습니다. 애플 산불로 27,319에이커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국은 다음 주말쯤에야 애플 산불을 완전히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지난 6월에 LA 카운티 지역의 단독 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또 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도와 타운홈도 3.3% 상승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 때문입니다. 수요에 비해 주택 매물이 부족한 것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률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뉴스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신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출시했습니다. 중국 화웨이를 누르고 시장 점유율 선두를 다시 탈환할 수가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젯밤 11시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Z 폴드 2 등 신제품 5종을 온라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갤럭시 공개 행사는 미국에서 미디어사와 파트너사 관계자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지만 이번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 국내에서 전 세계에 온라인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는 6.7인치 플랫 디스플레이의 일반 모델, 6.9인치 엣지 디스플레이의 울트라 모델 두 가지로 출시됐습니다. S펜의 속도가 빨라졌고 포인터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갤럭시 S20 시리즈 부진을 만회하고 화웨이에 뺏긴 1위도 되찾는다는 계획입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전작 대비 60에서 80%밖에 팔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적 부진 때문에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내수 시장 성장에 힘입은 화웨이가 점유율 20.2%로 삼성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은 신제품 출시와 함께 중저가 제품 라인업을 강화해 수익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남미, 인도, 미국, 유럽 등의 시장 수요가 코로나19 침체에서 얼마나 빨리 살아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북한의 술과 한국의 설탕, 물물 교환 방식으로 교역하기로 일단 성사됐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최종 승인만 남았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개성 고려 인삼술, 유경소주, 들쭉술 등 북한의 대표적 술 35종 1억 5천만 원어치를 남한으로 반입하는 계약이 남북 간에 체결됐습니다.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 고려인삼 무역회사 등 두 곳이 계약 당사자고 중국 회사가 중개 역할을 맡았습니다. 통일부 최종 승인만 남았는데 통일부 당국자는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다면 반입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술은 남포에서 중국 다롄을 경유해 인천으로 들여오기로 했고 UN 제재를 감안해 현금 대신 현물로 남한 설탕 167톤이 건네집니다. 설탕으로 물물 교환하겠다고 했을 때 좀 거부감을 보이진 않았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물건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가 충분히 협의하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교류 차원에서 북한산 생수가 반입된 적은 있지만 대가를 주고받는 교역 형식으로 북한 물자가 들어오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통일조합 측은 북한이 인천 남포 간 직항 교역에도 적극적이라면서 아주 적극적입니다. 북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직항으로 들어와도 좋다. 지난 5월 정부가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한 발표가 계약 성사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물물 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현물 교환을 계기로 남북 교역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북한에도 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동강까지 범람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인 기자입니다. 조선중앙TV가 오늘 오후 강원도 금강군 비 피해 상황을 보도한 화면입니다. 장맛비로 도로가 침수됐고 자동차 바퀴의 절반이 물에 잠겼습니다. 북한에서도 벌써 18일째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청 격인 북한 기상수문국은 지난 1일부터 닷새간 강원도 평강군에서만 733mm의 비가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하천 저수지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졌고 대동강과 청천강은 곧 경고 수위를 넘길 거란 예보가 나온 상태입니다. 수위가 높아져서 이제 경고 수위를 초과하게 되고 이제 방출량도 이제 최대로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 수문을 열고 방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북한의 대표적 곡창지대인 황해도에 집중돼 농작물 생산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닷새간 황해북도 장풍군에는 559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황해남도 배천군에도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레바논 베이루트의 폭발 사고가 도시의 절반을 폐허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베이루트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한세영 기자입니다. 초대형 폭발 사고로 잿더미와 폐허로 변한 베이루트. 폭발 현장엔 지름 100m가 넘는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35명이 숨지고 5천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수십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이재민 30만 명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2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إعلان حالة الطوارئ في مدينة بيروت لمدة أسبوعين قابلة للتجديد أي من 4/8 لغاية 18/8/2020. 현지 방송은 문을 용접하던 과정에서 화학 물질에 불이 붙었고 항구 창고에 보관됐던 질산 암모늄 2,750톤이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질산 암모늄 보관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가택연금했습니다. لن يمر من دون حساب. سيدفع المسؤولون عن هذه الكارثة الثمن الموجود منذ العام 2014. 폭발의 충격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0%, 피해 규모는 150억 달러에 이를 걸로 추산되는 가운데 구호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군수물자와 의료진을 급파했고 미국과 독일, 그리스, 이란 등도 구조대와 구호 물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문재인 대통령도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베이루트의 폭발 사고는 규모 4.5의 지진에 버금가는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폭발 사고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김영하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시뻘건 불길에 이어 거대한 폭발음이 집 전체를 울립니다. 리터 규모 4.5 지진에 맞먹는 진동이 땅을 뒤흔들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부짖습니다. 떨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던 이 아버지는 폭발이 계속되자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아이부터 안전한 책상 밑으로 밀어넣습니다. 유리병 옆에서 놀고 있던 이 아이는 무너지는 유리 사이로 몸을 던진 여성 덕분에 화를 면했습니다. 건물 잔해와 깨진 유리 조각으로 뒤덮인 먼지 구덩이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맵니다. 부상한 아이를 안고 발을 구르는 아버지, 피를 흘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한꺼번에 몰려든 환자들로 병원은 순식간에 북새통이 됐습니다. سمعت أول انفجار رحت أشوف ما لاحظت إنه كان حيكون في ثاني انفجار وانفجر الإزاز.
수많은 환자들은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병원 문 앞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매일 2,0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는 LA 카운티 지역. 그런데도 나 몰라라 하는 파티와 모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젊은 층의 코로나 감염률은 더욱 올라갔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갈아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젊은 층들의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합니다. 모두가 함께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대결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